클로징벨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갔다는 기대감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까지 더해지면서 주간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 12.7%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기록적인 주간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0.6% 상승하며 2009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의 경우 1974년 이후 46년 만에 최대폭인 12.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전례 없는 초강수 실물 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업 지원인 메인스트리트 대출과 투기 등급 회사채, 또 정크본드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여기에 애널리스트들도 정크본드 매입은 기대 이상이라면서 저유가 현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의 많은 에너지 기업들까지 포함을 시킨 것에 대해 상당한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인터뷰를 통해서 5월부터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간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금요일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주간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월요일에 상당히 큰 오름폭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총 12.7% 올랐죠. 23,71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역시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10.6% 상승을 했죠. 네, 10.6% 상승을 하며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2.1%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상품 시장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상품 시장 움직임도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금 가격의 경우에는 이 한 주 동안 거의 8%나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반대로 8% 정도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금 가격부터 살펴보자면 지난 한 주 동안 1,645달러 부근에서 시작했던 금 가격이 주 말에는 그러니까 사거래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1,75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국제 금 가격이 올랐다는 평가고요. 국제 유가는 정반대로 8% 정도가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26달러를 기록했던 것이 주 말이 되자 거의 22.5달러까지 급락한 채 마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난주에 이 원유의 경우에는 감산 합의에 대한 우려감과 기대감이 뒤섞이게 되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큰 한 주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원유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좀 약간만 정리해드리면 970만 배럴 감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굉장히 큰 규모이긴 합니다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일부 보도에 의하면 거의 2,000만 배럴까지 기대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 이게 9,970만 배럴로 이 감산 합의의 양이 좀 낮아졌다고 하니까 이게 잠시 후에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리라든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 이런 경우에는 아주 큰 변동은 없이 약간 등락을 좌우한 채 등락을 보인 채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 주간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가 한번 꼽아봤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S&P 500 지수가 코로나19 진정 기대감에 3주 사이 이 25%나 반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3월 23일에 도달을 했던 저점 대비 S&P 500 지수는 지난 목요일장까지 거의 25% 반등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우 지수의 경우 3월 말에 봤던 저점 대비 28% 정도 올랐고 나스닥 역시 19.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랠리는 주요 3개의 원인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통화와 재정 정책, 세 번째로는 유가 안정화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에 연준의 확고한 지원책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악세장이 진정으로 끝이 나려면 시장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장애물을 모두 이겨나가야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GDP가 상당히 좋지 않은 수치를 보일 수 있고 실적 또한 힘든 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짐에 따라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의 사망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만 1,000명까지 넘어선 채 지금 사망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배출한 국가로 미국이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로이터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 며칠 동안 매일 거의 2,000명씩 이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은 2만 명을 넘어섰고요. 미국의 공정보건 전문가들은 올 여름이 되면 거의 20만 명의 사망자가 육박할 수도 있다고 이런 경고를 내비치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로이터의 지적과는 달리 이 미국 수뇌부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재개할 수 있을 만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금은 동상이몽처럼 보이겠지만 나바로 이 국장은 이런 얘기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요. 경제 셧다운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도 이게 셧다운이 길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겠지만 경제적 쇼크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범한 결단을 곧 내릴 것이다. 나바로 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19에도 선방을 하고 있는 통신주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버라이즌인데요. 버라이즌이 코로나19에도 무선과 브로드밴드 서비스로 인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휴대폰 약정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취소할 일은 거의 없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또 휴대폰은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과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버라이즌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지난 분기 영업이익의 70%는 개인과 기업의 무선 통신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벌인 AT&T보다 미디어 산업에 덜 노출이 돼 있는 점도 광고 수익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조금 다소 선방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새로운 5G 통신 장비 출시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버라이즌의 고객층이 다른 통신사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을 덜 받지만 목표 주가는 67달러에서 61달러로 다소 상향 조정을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달 당사는 여행 제한, 재택근무 정책 등의 요인들이 버라이즌 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앞으로 버라이즌이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죠.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입니다.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 렘데시비르가 중증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3분의 2 이상의 환자에서 증상이 개선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이 학회지를 통해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결과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의 환자에서 증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초의 총 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실험 임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치료 전에는 30명의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을 정도, 그리고 4명은 혈액투석기를 달고 있을 정도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는데요. 치료를 해보니까 18일 뒤에 68%의 36명이 산소 포화도가 개선됐고 30명은 인공호흡기 튜브를 제거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다만 13%와 23% 정도는 약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서 약간 유의할 점은 이겁니다. 임상 대상이 61명으로 매우 적다는 점과 비교 대상 시험이 없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아주 높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로이터에서는 희망적인 결과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